끝이 났죠. 결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한반도가 어디로 갈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노이 이후의 한반도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3월 오늘 며칠인가요? 2일인가요? 3월 3일인가요? 헷갈리네요. 김정은이 지금 기차 타고 돌아가고 있겠죠. 중국 대륙을 관통하고 있을 텐데 뭐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 기차 타고 도나다니기 좋아하던 김정일 아버지가 기차에서 죽었죠. 평양으로 돌아온 기차에서 죽었는데 김정은이는 어떨까요? 66시간 이상 중국 관통하는 데만 기차를 타고 돌아간다. 어떤 심정일까? 한번 미국이나 또는 모스크바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기차 타보신 분 계신가요? 상당히 지루하죠. 김정은이도 지루할 거고요. 더군다나 협상이 잘 안 됐고 평양을 떠날 때 굉장히 자랑하고 떠났으니까 지금 뭐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좀 기분도 안 좋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두렵기도 할 겁니다. 아, 미국이 이렇게도 판을 깨는구나. 벼랑 끝 전술을 내가 쓸 줄 알았더니 미국도 쓰는구나. 김정은은 나이브합니다. 그러니까 고모부를 죽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공작이라고는 생각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냉전, 콜드워를 많이 얘기하는데 콜드워는 학문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기자가 쓴 용어죠. 콜드워, 전쟁하지 않으면서 긴장하는 걸 콜드워라고 그랬는데 우린 그걸 자꾸 전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콜드워는요, 평화예요, 평화인데 긴장이 좀 조성 높아가는 거죠. 그걸 자꾸 전쟁으로 보니까 힘들어지는데 핵을 가진 미국과 소련은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회피합니다. 왜냐? 세컨드 스트라이크를 당할 수 있고 공멸을 하기 때문에 피합니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있는데 지금 소련을 대체해서 중국이 양강 체제라 그러는데 미중 간에도 전쟁 안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 카슈미르 문제를 놓고 이제 서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핵을 가진 두 나라가 그렇게 전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죠. 거기는 영토 문제도 있고 또 테러의 형태로 이번 대결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소련은 전쟁을 안 한다고 일단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 체제에서 긴장을 올리는 즉 콜드워를 강화했다가 그걸 풀어주는 떼땅들을 반복은 합니다.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계속 유리한 국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나라가 원하는 건 뭐였는가 하면 스스로 상대가 무너지기를. 왜냐하면 핵전쟁을 해버리면 세컨드 스트라이커 즉 전략 핵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SLBM 때문에 상대방을 초토화시켜도 내가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는데 안 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경제 대결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런 거를 이해하신다면은 이제 세계 정치를 보는 게 쉬워지는데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미국과 소련이 상대방을 서로 때릴 수 있는 무기는 현재로서는 ICBM밖에 없죠. 두 나라는 이쪽으로는 태평양, 저쪽으로는 대서양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큰 대양을 넘어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있어야 때릴 수 있습니다. 소총으로 가능해요. 대포도 안 되고 비행기도 못 갑니다. 그래서 ICBM 또는 전략 폭격기,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는 그런 폭격기, 그리고 미사일, SLBM 이런 걸로만 상대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SLBM, ICBM,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를 미국의 대소 공격의 삼축 무기라고 한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 쿠바 미사일 위기를 보게 되면 그 세 가지로 상대방을 서로 위협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까이 있는 지역에다가 IRBM,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서 위협을 가했던 겁니다. IRBM은요, ICBM보다도 더 비행시간이 짧으니까 상대방이 어떤 방어를 하는데 바빠지죠. 또 사거리가 짧으니까 상대적으로 정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직접 미국과 소련이 붙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이용해서 하는 프락시 워, 대리전을 하거나 누구를 내세워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전쟁이었고 월남전쟁이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소관의
뭐 대리 전쟁을 하니 안 하니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저널리스틱한 관점에서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두 나라는 전쟁을 안 하죠. 미중 간에도 전쟁을 안 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러나 대리 전쟁은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봉쇄를 합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미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구도에서 북한 핵 문제를 보셔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한번 쫙 경쟁을 했다가 서로 타협을 보죠. 어떻게 타협을 보는가 하면 둘 다 빼자. 쿠바에 넣기로 한 소련의 IRBM만 뺀 게 아니라 쿠바에다가 소련이 IRBM을 배치한 거는 미국이 소련의 턱 밑인 유럽과 터키에다가 IRBM을 배치했기 때문이에요. 소련은 그때는 ICBM은 굉장히 약할 때니까 A씨하고 우리도 간다라고 했다가 긴장이 올라갔던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너 오면 전쟁한다고 와서 서로 그럼 둘 다 빼자 둘 다 뺀 겁니다. 미국이 승리하긴 했다고 하는데 미국도 뺀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이 왜 소련을 바짝 조였냐? 그럼 그때 또 정치적 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쿠바 미사일 위기로 긴장을 조였다가 풉니다. 그래서 둘이 짝짝꿍하고 잘 지낼 때 뭘 하는가 하면은 자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핵이 날아가니까 서로 죽으니까 핵무기를 서로 줄이자 하는 스트래티직 arms limitation talk 전략무기 감축 협상을 합니다. 줄이는 걸. 그래서 그리고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ICBM을 쐈을 때 내가 그걸 미사일을 쏴서 맞춰버리는 거를 엔티 벌리스틱 미사일 ABM이라고요. ABM도 서로 줄이자. 즉 상대방이 ICBM을 쐈을 때 그걸 맞춰버리는 그때는 뭐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면 내가 ICBM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서로 이런 것들을 서로 하게 되면은 위험이 올라가니까 줄이자라고 해서 솔트하고 ABM 조약을 맺죠.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긴장이 완화가 됐다가 또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또 긴장을 조성합니다. 미소는. 소련이 먼저 했죠. 동독에다가 SS-20 IRBM을 배치합니다. 70년대 얘기입니다. 그 미국이 바로 퍼싱2를 배치하죠. 그래서 또 유럽에서 긴장이 이번에 이제 무대가 바뀐 겁니다. 쿠바는 아니고. 왜 그렇게 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소련에서도 지도자 교체가 있고 정책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자기네 동맹국 멤버들이 이탈조짐을 보이면 그렇게 배치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동맹자들을 조일 수가 있죠. 헝가리 봉기라든지 뭐 바르샤바 조약 기구, 바르샤바 사태 같은 걸 기억하시면 왜 그런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서독은 민주국가니까는 미국이 퍼싱2를 배치하니까 미국이 무슨 뭐 긴장을 조성했다는 것처럼 막 반미 시위가 일어났어요. 중국이 ICBM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을 때릴 수 있는 ICBM 많지 않아요. 중국이 갖고 있는 주전력은 I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걸로 한국, 일본, 대만, 인도, 러시아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해상용으로 바꿔놓아서 미국 함대를 때리겠다는 게 동풍 21D입니다. 대함 미사일입니다. 중국의 주 핵전력은 IRBM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IRBM이 원래 전쟁이라는 건 주변 국가랑 하는 거지 국경 맞댄 나라랑 하는 거지 국경 멀리 떨어진 나라는 뭐 도와주러 참전하는 그 정도고 국경을 맞대지 않은 먼 나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죠. 다른 나라들은 뭐 그렇게 보낼 군수 능력도 없고 교통수단도 딸리고 가면 오히려 패하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제 그렇게 IRBM 경쟁을 시작하니까 미국이 ABM 조약을 피하면서 그게 아주 유효기간에 살아있었으니까 전략방위 구상이라는 걸 합니다. 즉 소련이 쏠 수 있는 ICBM을 우주에서 막아버리는 그런 방법을 만듭니다. 이거는 미국이 강력한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이 있으니까 해보는 스타워즈 개념으로 발전시킨 건데 그게 ABM 조약을 어겼다 말았다 해서 소련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계속 소련이 반대하는 게 쩔쩔매는 게 있어야 미국이 이제 그 퍼싱2하고 SS-20 싸움에서 어떤 우세를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사드를 배치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드 지금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네요. 뭐 틀어막고 있어서 아직도 항공으로 뭐 필요한 물자를 날라주고 한다는데 그 배치한 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중국의 IRBM 때문이잖아요. 북한의 IRBM인 무수단을 핑계로 미국이 중국의 IRBM으로부터 주한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괌에도 갔다 놓은 거 마찬가지고 일본에도 뭐 그런 유사한 전략을 배치하려고 하는데 그
거기에 반대하는 우린 대한민국 민주국가니까 뭐 그런 시위가 나오듯이 소득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끄떡도 안 하면서 그걸 계속 끌고 나가면서 그 다음에 전략방위 구상이라는 걸 해서 소련 한번 따라와보라 하고 쫙 끌어당깁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이 약한 나라가 힘들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소련이 이제 퍼싱2하고 SS-20 배치 문제에서 좀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러한 공세를 하는 와중에 유럽에서의 냉전을 격화시켰던 소련이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79년도에 아프간까지 침공을 해버립니다. 아프간을 치게 되면 전략적으로 유리한 거죠. 상대방하고 싸울 때 얼굴을 치는 게 아니라 복부를 치게 되면 헉 하고 입에 물고 있던 고기를 놓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냉전이 아주 격화되니까 80년에 미국이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을 선언하고 한국 등 일본 뭐 다 불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년 후에 84년도에 LA 올림픽인데 거긴 또 소련하고 뭐 중국을 제외한 모든 공산권이 거의 불참합니다. 냉전이 아주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한참 힘겨루기를 하다가 경제력에서 SDI 경쟁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소련이 아이고 이제 그만하자 하고 이제 완화로 옵니다. 아까 쿠바 미사일 위기도 한번 갔다가 딸리는 쪽이 그만하자라고 하게 되면 조건부로 너도 빼고 나도 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회담이 열리는데 아이슬란드 수도인 레이캬비크에서 레이건하고 그 고르바초프가 만났는데 그날 합의할 줄 알았는데 레이건이 no 이번 하노이처럼 이걸로는 못해 하고 딱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소련의 요구로 협상이 시작된 건데 미국이 탁 튕겨보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87년도에 INF 중거리 핵전력을 모두 없애자. 따라서 미국은 지금 ICBM하고요. ICBM만 핵무기를 올리고 중거리 미사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아주 단거리 미사일인 우리들 잘 아는 에이타킴스만 갖고 있습니다. 미사일로는.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계통은 전부 다 핵탄두를 다 띄었습니다. 핵을 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INF 조약이 차결되니까 그 이듬해에 서울 올림픽을 열기로 돼 있었는데 동서가 서로 합의했으니까 모두 올림픽 참여하자.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 아주 성황리에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서울 올림픽 성공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 올림픽이 전 세계로 중계가 됐는데 전쟁을 치렀던 못 사는 나라 서울이 저렇게 잘 산다라는 걸 안 거죠. 그렇게 군비 경쟁이 치열할 때 동유럽 국가들 다 힘들었거든요. 서독은 시위라도 했지. 여기 시위도 못했습니다. 한국이 잘 사는 걸 아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바르샤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자유노조 바엔사가 시위를 일으키면서 이제 동유럽에서 막 시위가 일어납니다. 경제 불황 때문에.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뭔가 하면 과거 바르샤바 사태라든지 헝가리 사태 때 보게 되면 그 나라에서 일어난 내전에 소련 등 다른 나라 바르샤바 조약기구군이 참여를 해서 내란을 잠재워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한 나라끼리의 어떤 자동 참전 조항은 내전에도 개입한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동유럽 국가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막 어쩌면 내란이죠. 일어났을 때 소련이 참여해서 소련군이 군대를 또 그날에 주둔한 소련군과 갖고 막아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점이었는데 그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가 지중해에 있는 몰타에서 만나 서로 선언을 합니다. 소련도 그때 경제가 엉망이었거든요. 소련이 자기네 동맹국에서 일어나는 거에 군사적인 개입을 안 하겠다. 그리고 서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쪼이지 말라는 거죠. 지금 소련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몰타 선언이 나옵니다. 그 덕분에 동유럽 국가들이 그 민주운동가들이 더 시위를 격화할 수 있었고 그래서 차례대로 무너져 갑니다. 그 와중에 일어난 게 가장 유명한 독일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그렇게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 소련은 원래 몇 나라죠? 15개 나라가 공화국이 모인 리퍼블릭이 모인 소셜 사회주의를 하는 소비에트식 사회주의를 하는 소비에트 소셜리스트 리퍼블릭이 모인 유니언입니다. 그래서 USSR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맨 처음에 모일 때 벨라루시라는 나라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세 나라가 소련을 만들기로 하고 그 후에 막 카자흐스탄 무슨 탄탄탄 나라가 돌아서 이렇게 소련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세 나라는 일종의 유엔으로 얘기하면 거부권이 있는 나라예요. 더 이상 소련 유지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은 소련을 해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막 경제 위기가 심할 때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도 경제가 매우 나빴거든요. 따라서 그 나라 민중들은 우리도 이제 체제를 공산주의 하기 싫다. 그러려고 하니까 공산주의를 버려야 되니까 소셜리스트 소비에트라는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련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벨라루시하고 우크라이나가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련이 없어지니까 냉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아신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라든지 또는 미중 간의 무역 경쟁을 좀 밝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하노이 합의가 결렬됐다고 해서 우리 보수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보수파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에도 불구하고 미국 회담은 이어질 겁니다. 왜? 북한이 죽을 지경이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미국은 곡절을 겪지만 회담을 이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는가 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지금 계속된 그 경제 제재로 사정이 안 좋아서 농업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 3월쯤 되면 작년 가을 거지한 게 다 끝날 거고 벌써 끝나갈 겁니다. 그러면 보리가 나올 때까지 보리고기까지 매우 어려운데 국제사회에서 지원이 없으면 또 아사자가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가 생기느냐?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즘 뭐 동학혁명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그런 시위를 하는 분들을 나중에 민주열사로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건 안 하면 또 이상한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계속 북한 체제에서 미국을 압박하려면 ICBM으로 미국을 압박해야 되는데 북한이 ICBM이 허접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허접한 거고 뻥이고. 그러니까 하려면 해 라고 하면 미국 결국 견디지 못하니까 어떤 이제 제재를 풀어달라는 조건을 걸면서 이제 미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세력이 중국이죠. 중국이 북한이 필요한 식량을 제공한다든지 하게 되면 끌 겁니다. 이게 중국이 북한의 빨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계속 지원을 해서 북한이 버티게 해주려고 하는데 말로는 민족경제 살리기. 판문점 합의에서 있었듯이. 그래서 문재인하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변수가 되겠죠. 그 두 세력이 그럴 여력이 있으면은 미국 간의 합의는 길어질 것이고 아니면 빨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중국이 북한 지원할 여력이 있느냐가 특히 관심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가 북한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은 미국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체제 보장을 해주면서 북한이 어떤 비핵화로 가겠죠. 비핵화합니다. 이제 그렇게 비핵화를 동의했던 나라가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소련이 자기네 그 우크라이나라든지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에다 핵무기를 다 그때 같은 나라였으니까 배치를 했는데 그게 다 분리가 되고 나니까 핵 보유국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는 그 나라들의 핵을 다 러시아로 보내고 비핵화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핵이 좀 많았는데 그 핵을 다 보내면서 그러면 우리가 혹시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으면 미국과 영국이 보장해줘, 체제 보장해줘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해주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되찾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형식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찬성하는 형식으로 싹 가져갔는데 그때 미국과 영국이 체제 보장을 안 해줬죠. 지금까지도 안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독일 통일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 독일이 통일된 거는 동독에서 경제 문제로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시위에 의해서 호네커 공산 정권이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민주 인사라 그럴까요? 운동권 인사들이 이제 정부를 만들고 끌고 나가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 소련도 흔들흔들 하니까 기댈 데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서독에 다시 연방의 일원으로 들어가자. 이런 결의를 국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서독을 상대로 우리가 너희가 들어갈 테니 받아다오라고 하는 동서독 조약을 맺습니다. 그걸 또 동독의회가 승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통일을 하겠다는 합의를 하니까
동독과 서독의 분할은 과거 2차 대전 산물로 미영불 소련이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도로 다시 네 나라 외상이 모여갖고 외무장관이 모여서 이걸 또 승인을 그때 소련은 자기도 죽을 지경이거든요. 붕괴돼가고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는 독일이 쪼개져 있는 게 훨씬 낫죠. 아무리 체제가 같아도 합쳐지면은 인구도 거기는 8천만이고 프랑스는 6천만 몇 개 더 되나요? 면적은 프랑스가 유럽서는 제일 큰 나라니까 크지만 인구로 보면 독일이 통일 독일이 러시아 빼고는 제일 큰 나라니까 상당히 스트레스인데 프랑스도 미국 눈치는 봐야 되니까 동의하고 영국도 뭐 유럽에서 강한 나라가 나오면 좋을 게 없는데 동의합니다. 그 바로 이제 그 중요한 미독 공제 아버지 부시하고 그때 슈밋 홀 총리하고의 아주 유명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이제 저 독일의 총리 누굽니까 여자분하고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건데 우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우린 지금 티격태격 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독일이 통일됐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이런 문제를 한국에 한 번에 적용시켜 보려면은 지금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미중 간의 몰타 선언 비슷한 게 나와야 됩니다. 즉 북한에 왜 이게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북중 우호 조약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몇 조인가요? 6조인가에 보게 되면은 북한이 또는 중국이 침략받으면 자동 참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자동 참전 조항이 북한에서 급변 사태, 내란이 일어났을 때 자동 참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폐기하도록 하거나 사문화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북수어관에도 그러한 같은 내용이 담긴 우호 조약이 있었는데 그거는 권영애 씨가 국방부 장관을 할 때 이 조약을 파기하는 공작을 해서 파기시켰습니다. 그때 그 러시아 무관으로 가 있던 해군 준장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게 뭔가 하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소련에 제공했던 경협 자금을 돌려받는데 무기로 받습니다. 무기를 받는 거는 거의 군사동맹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거든요. 그러면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은 우리한테 무기를 공급했던 소련이 러시아가 북한 편들어서 우리랑 싸울래?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말 안 되네 하고 폐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북중 간의 우호조약은 지금 파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데 왜 문재인 정부가 전자권 전환을 하려고 하는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 독일이 통일될 때요. 그때는 이제 유럽 전체는 나토군이고 그다음에 소련 쪽은 바르샤바 조약군 WTO군입니다. 그래서 동서독에 합의해서 통일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서독 군인들이 들어가서 동독 군인들은 무장 해제를 무기를 다 뺏어야 되죠. 그게 통일입니다.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소련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뭔가 하면은 서독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사령관을 하는 나토군이 갖고 있으니 나토군 전체가 들어오는 걸로 보인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르샤바 조약군 전체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하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그때 미국과 독일이 급히 마련하는 안이 서독군만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작전권이란 건 원래 전평식 구분이 없는 건데 이거는 평화시에 갈 때는 서독군을 스스로 통제해라. 그래서 평자권이란 말을 처음 만듭니다. 그래서 서독군만 들어서 무장해제를 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군이 참전을 못하게 되고 소련도 넘어가게 되는 그렇게 만들었던 게 그때 평자권, 정자권 나누는 게 그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처음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우린 통일 단계도 아닌데 김영삼 정부가 덜렁 어떤 민족 자죽 뭐 어쩌고 이런 헛소리 하면서 미리 나눠놔 버렸어요. 91년도인가 2년도인가. 통일은 아직도 뭐 20년이 지난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뻥이 있는 우리 와이스 대통령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저런 대통령이 또 나오면 안 되는구나 하는데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금 나토군도요. 나토군 총사령관은 미국이 세계 6개 유니파이드 컴배턴트 커맨드를 갖고 있잖아요. 태평양, 인도 태평양 사령부 뭐 등등. 유럽 사령부가 있는데 유럽 사령부 사령관이 나토군 사령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개념이라면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미연합사령관을 구분해서 별도로 두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전자권은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자권만 각 나라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평자권 갖고 왔는데 전자권까지 달래요. 전자권. 오자가 났네요. 문재인 정부가 특히. 이상해요. 저는 이거 그전에는 공부할 때는 잘 모를 때는 몰랐는데 딱 공부하고 나서는 아 이게 상당히 좀 불온한 거구나. 아 이건 내가 기자로서 정확하게 진실을 알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뭐 어떻게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구나. 축구 사는 문제구나.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겠다고 많은 국민이 동의했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니라면 분명히 아니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면 북중 간의 우호적을 파기시킬 수 있느냐. 그다음에 미중 간의 몰타 선언이 나와서 북한 문제에 중국이 개입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전자권 전환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경제 봉쇄를 하고 이어간다면 북한은 어떤 비핵화를 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대신에 체제 보장을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 어떤 민족 정권이 봉기를 해서 일으켰을 때 그들 스스로가 자기 결의에서 대한민국과 합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중국은 몰타 선언하고 우호조약 파기로 개입을 못하겠죠. 그러면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주민들이 러시아로 통합되겠다는 것을 미중이 위영이 개입 못한 것처럼 개입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체제로. 우리 체제로 통일해야 북한을 잘 살게 만들지 북한 체제로 통일하면 잘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처럼 또 하나의 북한을 확대해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예, 그때의 북한은 핵도 없는 북한인데 참 우리 그 핵 가져갖고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북한이 통일한 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비핵화된 북한인데 일본한테도 먹힐 가능성이 높은데 따라서 전 대한민국 3만 불이 넘는 이런 나라 중심으로 통일돼야 되고 지금 민족주의 자꾸 내세우는 지금 정부는 상당히 좁은 시각을 갖고 있다. 이걸 좀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